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쇼 시즌2 이혁호입니다. 이준동입니다. 네, 팬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러나 계속 연기가 되고 미뤄졌던 금요경마 이제 토마쇼. 이번 주부터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노을경마 시행이 되죠. 야간 경마가 아닌 노을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뭐 금요경마 이제 제주 그리고 부산을 이제 같이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모두 서울경마만 진행을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제 펼쳐지는 그 중계경주 제주와 부산도 함께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금요경마 여러 가지 고민 좀 해봤는데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너무 많은 또 코너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주 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몇 경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승부 경주 한 경주,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코너는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경주 분석 위주로 금요경마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금요경마가 끝이 난 뒤에는 이제 금요일 펼쳐지는 제주경마, 이혁호와 이준동이 가장 자신 있는 경주 한 경주씩 또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알찬 방송 저희도 만들어 가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의 그런 좋은 결과도 한번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준동 의원이 또 제주와 부산 대단히 많이 또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랑 또 사인 안 맞아가지고 저랑 한번 또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우여곡절 끝에 그 금요경마 촬영 방송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많은 기간 공을 들이고 많은 기간 심사숙고한 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 경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7월 19일이죠. 7월 19일 금요경마 부산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부산 경마가 10개 경주가 펼쳐지고, 이제 제주가 또 한 5개 경주 정도 이제 펼쳐지는 상황인데, 자, 10경주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10마리가 출전한 혼합 4군 1000m 경주예요. 이준동 의원이 1경주부터 뭔가 굉장히 분주하게 뭘 찾고 자료를 찾고 뭔가 할 말을 찾아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준동 의원이 과연 이번 경주 뭘 그렇게 열심히 뒤적거렸는지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사실 이번 경주에 나오는 3번 뉴욕 블루를 한번 추천드리겠는데, 이 뉴욕 블루가 도입 당시 4조 마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혈통적 기대치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캔들아이드의 자마로서 뭐 서울 경마장에 보면은 스마트 특급이라든지 뭐 명품 당생, 뭐 형제마들이 그렇게 잘 뛰었던 말들은 아닌데, 자, 4조 마방 임금만 조교사 마방에서 이제 도입 당시에 딱 들어왔는데, 혈통적인 기대치보다 이제 뭐 그렇게 상당히 이 뉴욕 블루에 대한 기대치는 없었는데, 야, 훈련을 딱 하면서 기대치를 가지게 만들었던 말이 뉴욕 블루인데 드디어 나옵니다. 나오기만을 기다렸고 강한 상대들과 붙었으면 했는데, 편성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뉴욕 블루가 더 세기 때문에 편성은 약하고, 자, 유연명 기수가 많은 말들은 타지만은 이 뉴욕 블루만큼은 다른 기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바로 뉴욕 블루인데 무조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블루는 이제 주행 심사를 워낙 잘 받았죠. 일본 02초 3회 기록을 끊었고, 이게 그 2012년도 그 september 이어링 세일에서 15만 불에 낙찰이 됐던 그런 말이에요. 그 키넨드 경마장에서 이제 있었던 september 이어링 세일에서 15만 불에 낙찰이 됐는데, 글쎄요, 이제, 아직까지는 뭐 2살짜리고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완벽하진 않아서 주행이 약간 흔들리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야, 주행심사 1분 02초 3회 기록이고, 카밀라라든지 이런 뭐 기존의 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뉴욕 블루는 분명히 뭐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준동 의원이 뉴욕 블루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는지, 이게 지금 편성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장난 아닌 편성이거든, 지금. 뭐 다이나믹 질주라든지 금포철마라든지 아니면 안쪽에는 또 백두산성 뭐 굉장히 강한 말들 많아요. 파워풀 강자도 이제 주행심도 잘 받고 나서 어려운 경주인데, 이제 뉴욕 블루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고요. 이혁호가 이제 추천드릴 말은 후지 선수의 6번마 다이나믹 질주입니다. 포리스트리 자마, 단거리에서는 분명한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혈통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말이고, 여기다가 다이나믹 질주가 물론 지난 경주 한 경주만 잘 뛴 거예요.
그 이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별 내용은 없었고, 그런데 그 한 경주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죠. 일본 공공초대 기록은 뭐 그렇다고 치고 소리소를 이겼다. 그것도 직선줄에서 근성 싸움으로 선행을 갖다 소리소를 이겼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대단한 이제 능력의 신장을 이뤄낸 말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질주가 이제 4위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뭐 우승으로 승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6번마 다이나믹 질주 이번 경주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데, 재밌는 건 원래 19조에서 19팀 이제 김영관 마방에서 이제 신마를 하나 내보내면요, 걔는 주행심사 기록에 관계없이 무조건 팔립니다. 야, 북벌 황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완전 안 팔리게 생겼는데요. 김영관 마방하고 임성실 선수가 지난주 뭐 그 전주에서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거의. 북벌 황제 얼마나 뛰나 한번 보자고요. 나이 3살에 북벌 황제. 아무튼 뉴욕 블루와 다이나믹 질주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오코에 이제 관리마가 하나 등장했는데 5번은 황금들력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뛰나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로 갈게요. 14마리가 출전한 국내산 5분의 1200m 경주. 이것도 1경주와 마찬가지로 이어코가 볼 때는 정말 쉬운 경주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19조 마방,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건앤 로즈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형군에서 입상을 했던 말들도 있지만은 이 건앤 로즈가 주행심사에서는 직선에서 때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뭐 크게 보여준 그림은 없지만 마지막 채찍 반응이 너무도 좋았고, 자, 훈련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야, 딱 훈련을 보는 순간, 야, 이 말은 뭐지? 엄청 뛰겠는데 힘만 차면? 딱 그러고 봤는데 바로 19조 마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19조 마방 김영관 조교사의 마방에는 먹이는 사료부터 채식 상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9조 마방 말들이 나오면 인기를 모으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 건앤 로즈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조창욱 선수가 나 진짜 조창욱 때문에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그 교차 경주, 그러니까 중계 경주에 신마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 뭐였지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거는 주행심사 보는 순간에 그냥 뭐 약간 좀 뻥 좀 더하면 터프인하고 뛰어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조창욱 선수가 잘못한 건 아니겠지만 조창욱 선수가 딱 타고 직선주로 들어가는 순간에 백시기가 걸리고요. 말이 앞으로 안 뛰고 뒤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창욱 선수에 대한 근데 사람은 저도 뭐 조창욱 선수하고는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부산에 이제 현재 있는 이제 그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조창욱 선수는 굉장히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 그래요. 일단은 뭐 그러나 말을 탈 때는 좀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 뭐 건앤 로즈 같은 경우는 주행 심사는 잘 받았어요. 괜찮아요. 건앤 로즈 19조 말이라는 거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 갑자기 건앤 로즈 하니까 그 그룹 건센 로지스가 생각이 나네요. 죽였죠. 11호라든지 뭐 그런 것들, 나킹 on 헤븐 스토어 이런 거. 조창욱 선수를 믿느냐 마느냐. 말은 분명히 건앤 로즈는 괜찮은 말이고요. 실전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말들 쪽에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싶은데, 2번 막 구름 사이로, 이게 그 데뷔전에서 롤링스톤이나 역전의 용사나 이런 말들하고 뛰면서 3위를 왔어요. 조창욱 선수가 기승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후지 선수가 기승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뭐 아주 대단히 심하게 늑발을 하죠. 스타트가 안 좋은 모습으로 늑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어떻게 됐냐면 선행을 가버립니다. 이게 그 데뷔전 포함해 두 번에 늑발하던 경주까지는 1000m였고 지난 경주 1200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거리를 좀 늘렸고, 그것 때문에 선행을 갖다가 깨졌다라고 보는데, 같이 뛰었던 말들이 천지걷답하고 팀워크예요. 이번에 안쪽 2번 게이트, 뒷심도 이미 보여줬고, 순발력도 보여줬고, 이거는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구름 사이로를, 요건 한번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2번 막 구름 사이로를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1경주와 2경주, 모두 다 이었군 이제, 후지 선수를 밀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3경주로 가는데 금요일날 3경주는요.
손님이 없어요, 경마장에. 뭐 지점에도 없고 본장에도 없습니다. 손님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본장에 이제 제가 항상 가니까 정말 썰렁해요. 삼경주쯤 되면요, 뭐 개미들이나 좀 지나다니까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삼경주 경마 팬들 아무도 안 오는 삼경주의 이준동 의원이 이제 메인 승부를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말리려고 그러다가 근데 자신 있으니까 메인 승부 들어가는 거고 뭐 팬이 얼마나 와서 듣느냐 그거 아니라 이제 맞추는 거에 대한 그 자기 자신감 뭐 그 부분인 거겠죠. 삼경주는 이준동 의원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지금 금요 방송이나 그 서울 방송을 보면은 오전에 일단 손님들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메인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는 망아지들 경주가 많다 보니까 또한 뭐 배당도 너무 작게 나오고 뭐 이러니까 제가 안 잡으려고 하는데 자 금요 경마 3경주를 딱 보는 순간 무조건 이거는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배당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나오고 도입 당시에 분명히 뛸 거다 한 말이 못 뛰었어요. 근데 이번 훈련을 딱 보는 순간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에 기수까지 제대로 된 기수를 딱 올리면서 야 이거는 항상 아쉬웠던 기수까지 교체를 딱 하고 나오는 모습에서 야 이거는 무조건 승부다. 거기다가 그냥 승부가 아닌 메인까지 붙여야 되겠다. 자 아무리 손님이 없지만은 저는 일단 메인 경주를 오전에 제대로 한 방 때리고 편안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뭐 가수들도 몇몇 가수들 내지는 이제 이제 연기자들, 이제 연극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 한 명의 팬이 남을 때까지 한 명의 팬이라도 있다라면 나는 무대에 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준동 의원이 단 한 명의 팬이 듣더라도 3경주를 메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뭐 오죽하면 삼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을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뭘 놓고 때릴지. 아무튼 재밌네요. 삼경주의 메인 승부. 자, 4경주로 갈게요. 1200m 혼합사군 9마리 출전한 경주 편성입니다. 뭐 강력한 말들이 이제 한 2마리 정도 보이는 경주인데 자, 이준동 의원 3경주 메인 맞췄다 생각하고 4경주까지 연타로 가자고. 지금 이번 경주는 뭐 현군 경험했던 말들이 워낙 좀 보여준 게 많은데 저는 그래도 데뷔전에 나서는 고지정보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고지정보를 왜 추천드리냐면은 자, 1조 마방에서 송경윤 기수가 5월달에 주행심사를 딱 받았습니다. 5월달에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발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주 연습만을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보강을 하고 나왔는데 자, 이번 주 이제 지난주까지 새벽 훈련을 마무리를 다 해놨는데 송경윤 기수가 딱 금요일 하루를 딱 정지를 먹어버렸는데 송경윤 기수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던 고지정벌이지만 1호 경마에서는 혼합 4군 1200m가 없습니다. 자, 이 고지정벌이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1200m에 나온다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1조 마방의 백광일 조교사와 이종훈 마주가 홀랜드를 기용했기 때문에 송경윤 기수에게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겠지만은 이번 부산 4경주에는 이 고지정벌이 데뷔전부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줄 거라는 판단입니다. 야, 근데 1조의 홀랜드 기수가 지금까지 1조 말 타가지고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아픈 사연이 좀 있는데 이제 뭐 많이는 안 탔어요. 한 5번 탔어요. 한 5번 정도 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입상 못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움이네요. 자, 이어코 뭐 제가 또 원래는 뭐 경마판에서 이어코는 이제 뭐 고배당의 사나이 뭐 아니면 이제 뭐 남 얘기 안 듣고 지가 제일 잘났는 줄 알고 그렇게 예상하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요거는 이제 저는 인기만 가야 되겠네요. 그 부분 예감 좋은 날 이준동 의원이 워낙에 이제 고지 정보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예감 좋은 날로 가는데 예감 좋은 날은 한 수 위가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사실 제가 예감 좋은 날이 너무 자신 있었어요. 정말. 얘는 쌍으로도 그냥 온다. 정말 너무 자신 있었고 그 경주에 이제 스타워프라고 하는 그 인기술 1위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이제 또 막건을 좀 샀잖아요. 야,
배당이 빠지는데 원래 7배에서 그러니까 8배에서 시작을 했던 배당이 나중에 3.5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예감 좋은 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두통이 다 나버린 거죠. 지난 경주를 통해서. 근데 지난 경주에 거둔 기록이 1200m 1분 13초 5예요. 물론 기록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행 모습이라든지 중간에 선두권을 강탈해서 넘어가고 그리고도 마지막까지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다라는 측면을 감안해보면 예감 좋은 날은 뭐 이런 정도 편성에서 부러뜨릴 말은 아니지 않느냐. 예감 좋은 날은 한번 좀 추천을 제가 강하게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강축이 예감 좋은 날이라면 이제 이준동의 고지정번 한번 엮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5경주로 갑니다. 9마리가 출전한 5경주 국사군 1300경주 거리고요. 이번에도 뭐 축은 나와 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이준동 형. 자, 저도 이번 경주는 뭐 축은 나와 있다라는 판단인데, 뭐 5번 그래핀은 사실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을 하고 싶고, 이 그래핀을 제외하고선 저는 3번 핸섬 가이를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핸섬 가이라면은 우리가 3월 31일 날 다미의 핸섬 가이 38배를 때렸는데, 그런 것도 맞췄어? 기가 막히게 맞췄죠. 이 주력으로 이때 제가 맞췄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4위, 그 다음에 또 나왔을 때는 때리고 우승, 그 다음에 또 완전 바닥권에서 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딱 나왔는데 강축은 딱 서 있지만은 후착이 없다는 판단에 또한 뭐 저도 예상을 시작하면서 들었는데 뭐 퐁당퐁당이라고 하는데 지금 딱 핸섬 가이가 그 퐁당퐁당에 딱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편승 약하고 자. 핸섬 가이는 이번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퐁당퐁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한 번 입상하고, 그 다음에 입상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입상하고, 실패하고, 뭐 계속 이렇게 넣다 뺐다 하는 거. 이게 전설이 하나 있어요. 퐁당퐁당 전설.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와요. 제주도로 가면요. 사이상이 아니라, 시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상이 죄송합니다. 사이상이 아니라, 시무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한 10번 정도를 넣다 뺐다 계속 그랬어요. 전설이거든요, 거의. 최근에는 뭐 계속 들어오든가 아니면 계속 안 들어오든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핸섬 가이도 지금 패턴을 보면 이제, 그렇죠. 패턴을 보면 이제 들어와야 될 시점이라고 뭐 보여져요, 그냥. 그렇게 뭐 무당 경마로 한번 보면. 저 또한 그래핀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핀은 인정을 하고, 제가 또 이제 후착마를 하나 좀 추천을 드리면, 4번마 바람의 여왕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이게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그리고 뒤에서 뭔가 잔인하게 추입으로 올라올 만한 말도 없고요. 13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에서 확실하게 적응력을 갖추고 있는 말들도 없어요, 그래핀 빼고는. 결국에는 뭐 이번 경주는 바람의 여왕이 선행을 간다라면 뭐 감량도 2kg 있겠다. 누가 과연 바람의 여왕을 잡겠느냐.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말들의 경주에서는 선행 가는 말이 사실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의 여왕이 선행 가면 그냥 버티지 않겠냐. 그래서 선행마 바람의 여왕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 텐데, 지난번에 1300m 꼴등 와서 아마 좀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6경주로 갑니다. 1400 국사군 경주. 요것도 상당히 좀 재밌는 경주인데요. 자, 일동형. 저는 승군전에 나서는 가락제왕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 가락제왕이 액동파크 자마로서 19조 마방에 들어올 때 뭐 많은 마주들이 이 가락제왕을 경매에서 살려고 했지만은 19조 마방 김영관 조교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말들 이제 경매에서 배팅이라고 하나? 그게 좀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락제왕도 19조로 가게 됐는데, 이 가락제왕이 데뷔전부터 해서 승승장구로 쫙 나갈 줄 알았는데, 데뷔 이후에 두 번의 경기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고, 그러면서 이제 송경윤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제대로 힘이 차가는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나온 말이 직전에는 양영남 기수와 우승을 거뒀고 승군전에 강자들 있지만, 이번에는 기수, 자, 19조 마방과 임성실 기수가 상당히 사대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승군전에 딱 임성실 기수까지 딱 기승시키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락재앙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19조 말 놓고 하면은 5경주는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이준동은 그냥 19조 계속 지금 19조로 가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제 가락제왕이 이제 원래 양영남 선수가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양영남 선수가 조교를 했습니다.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번 주에 이제 임성재 선수가 훈련을 하고 기승을 하고 참 근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19조는 대단한 게 절대 어떤 특정한 기수한테 특정한 말을 끝까지 밀어주질 않아요. 맨날 기수를 바꿔요. 그런데도 맨날 들어옵니다.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김영관 감독은. 가락제왕 이준동의 추천마하고 저는 또 이제 우리 또 멋쟁이 후지 선수를 또 한번 밀어봐야 되겠죠. 이번 막 금노다지. 이게 금노다지하고 레이디 메달하고 그다음에 역전의 용사하고 같이 뛰었어요. 지난번에 같이 뛰었는데 그 경주를 자세히 복기를 해보면요. 역전의 용사는 초반에 좀 무리해서 선행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직선주로서 안 뛰었고 당시 이제 레이디 메달이 마지막에 날라오는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경주 내용을 놓고 보면은 금노다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금노다지가 이겼을 그런 경주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주 어찌됐건 금노다지는 지난 경주 1000m를 뛰다가 1400으로 거리를 늘린 상태에서도 그 정도 뛰었기 때문에 후지 선수 교체가 된 이번 경주의 금노다지는 뭐 2등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노다지를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썬더가 왜 이렇게 조교를 안 하고 나오는지 그게 참 찝찝하네. 그러니까 훈련만 제대로 됐으면 레이크 썬더도 참 재밌었을 말이고 뭔가 좀 노려봤을 말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자, 7경주 갑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한 국삼군 1200경주. 오랜만에 스피드맨 출전했네요. 자, 이진동 의원. 자, 저는 지금 이 방송 찍기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들을 거 듣고 지금 왔는데 제가 게시판에 부산 관심말이라고 적는 코너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7번 노피어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승군전이지만은 아마 인기를 모으는데 자, 이 노피어스가 선행을 나서면서 마지막 탄력이 너무도 좋은 모습에 우승을 거뒀고 자, 승군전에 딱 나왔는데 강자들이 한 2놈뿐이 안 보이기 때문에 노피어스가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 속에서 충분히 또 한번 연속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피어스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 노피어스는 절대적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5경주에 이제 그래핀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둘 다 강축이다라고 인정을 했던 그래핀이 나오는데 그래핀이 어떻게 뛰는지를 한번 보고 그래핀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경주 노피어스의 능력을 평가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200거리거든요. 1200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 그냥 빠르게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선두권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9번마 무한신뢰를, 이어코가 추천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후지, 조성곤, 임성실, 부산은 요 정도예요. 유현명, 한 4명 정도고, 송경윤 선수가 좀 잘 나가다가 요즘 좀 안 좋고, 도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꾸준하고 그런데, 조성곤 선수가 한동안 진짜 침체기에 빠졌어요. 한 5월, 6월 이때 완전 정말 성적 개판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가지고 다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한실내 같은 경우는 그 조성곤 선수가 지난번에 한 번을 기승을 했는데 다루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굉장히 호흡을 잘 맞췄어요. 나름대로는. 시몬스터한테 깨지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조성곤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 1500을 뛰었는데 이번에 거리를 1200으로 내렸어요. 물론 부담 중량은 늘어났습니다만 경주 전반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33팀 이제 권승주 감독이 조성곤 선수를 또 한 번 기승을 시킨 건 현재 2위 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승으로 승군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피어스나 미나 내지는 스피드맨 이런 말들이 1200까지는 뛰는 말들입니다만 대단히 지구력이 좋거나 그런 말들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선두권에서 지들끼리 싸우게 되면 날라올 건 무한신뢰밖에 없다. 자, 9번마 무한신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이거 8경주는 제 메인 승부 경주예요. 이거 거의 메인 승부 경주인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경주예요. 말 12마리 나와갖고 어려워 보이는 경주고 막 그렇죠? 절대 아니고, 금포거루만 놓고 하시면 돼요. 금포거루가 강축입니다. 자, 금포거루가 지난번에 뛰었던 그 경주를 보자고요. 인디밴드는 경남 도민일보배 경주에서 우승을 했어요. 1군 말들 틈에서. 그리고 오디세우스 오페라왕 볼륨업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날 우승했죠. 그리고 오페라왕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날 우승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그 경주가 정말 강편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금포거루가 편안하게 뛰고 2등을 왔냐? 아니에요. 편안하게 안 뛰고 2등을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포거루 물론 인기만 팔리겠습니다만은 믿고 때릴 만한 축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금포거루가 뛰었던 지난 경주에 모든 말들이 지금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 본다라면 금포거루는 여기서는 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7경주에 만약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무한신뢰가 이제 부러진다. 그러면 더 세게 봐야죠. 33팀의 이제 권성주 감독 말이니까. 그래서 금포거루는 강축이다. 이 금포거루라고 하는 강축을 놓고 정말 따뜻하게, 시원하게 한 방울 부쳐먹을 후착이 있어서 제가 메인 승부를 잡았어요. 이게 이런저런 바닥 패조 말들 많아서 금포거루가 또 강축을 안 팔릴 수도 있는데 금포거루는 강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후착 진짜 시원하게 한 방 부쳐먹을 놈 가지고 메인 승부를 8경주 한번 때려본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9경주로 한번 가볼까요? 혼합 2군의 1900인데, 이거는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경주다라는 점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해야 되겠어요. 출전한 말 중에 4마리만이 1900을 뛰어봤고요.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뛰어보질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진동이나. 자, 저는 이번 경주 승군전에 나서는 대호 장군을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대호 장군은 거리 경험은 없지만은 취입, 뒤에서 올라와서 마지막 한 발을 쓰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게 더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한 대호 장군이 부담 중량이 3kg나 줄어들면서 54kg로 나온다라면은 이번 경주 큰 강자들이 없는 틈에서 대호 장군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뛴다라면은 우리는 대호 장군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호 장군 승군전 이게 좀 참 문제네. 이게 출전한 말들이 실력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디캡 경주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핸디캡 중량을 좀 낮게 책정을 했어요. 54kg 정도를 기준으로 핸디캡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호 장군도 54kg의 핸디캡 중량을 짊어졌으니까 핸디캡의 기준점이 된 거죠. 대호 장군조차도 승군전 치렀었던 대호 장군도. 제가 이제 2마리 좀 추천하고 갈게요. 요건 이제 터지는 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건 저는 구경주는 이건 이미 그냥 터져 있어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2마리 추천드릴 텐데, 외곽에 이제 도대체 얘가 2군 말인지 3군 말인지, 혼합 2군에 소속되어 있는지 혼합 3군에 소속되어 있는지 정말 분간이 안 가요. 자신의 그 29전 중에 한 10번을 혼합 2군에서 뛰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점핑 출전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11분 아이고 매번 추입이 늦어요. 매번 추입이 늦어서 그것 때문에 항상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그래도 1900m를 뛰어봤어요. 뛰어봤고 항상 좀 추입이 늦다 보니까 거리를 계속 긴 거리를 나오려고 혼합 2군 경주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51kg에 선두권 세지 않으니까 추입 분명히 시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9번마 튼튼이, 이게 작년 7월 달이에요. 작년 7월 달에 이게 오늘 이제 금요경마가 7월 19일 날 펼쳐지죠. 정확히 작년 7월 20일 날 1900m를 뛰었습니다. 그때 2분 03초였나? 엄청난 기록으로 3착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바닥. 그러니까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튼튼이 같은 말들은 어떤 거냐면은 레이스가 굉장히 빠르면 쫓아가다 그냥 경주가 끝나고 버리고요. 앞선이 느리게 전개가 되면 직선주로 해서 진로가 막혀요. 근데 어정쩡한 말들이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고 중간 그룹이 뭉치고 코너 돌 때 직선주로 해서 그 진로가 열리면요, 이런 말들이 추입이 돼요. 그래서 튼튼이와 아이고버가 19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에서 확실한 적응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요 2마리는 제가 볼 때는
터트리기에 충분한 조건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튼튼이와 아이고버 두 마리를 이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배당마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갈게요. 1900 국내산 1군 경주입니다. 말 8마리 출전한 경주. 이준동 위원. 자, 저는 파워풀 코리아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파워풀 코리아가 국산 1군에서 상당히 기복을 보이다가 3월 31일 경주부터 제대로 된 다시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파워풀 코리아는 직전 경주에서도 고스트 위스퍼라는 말을 3분의 3마신 차로 2위는 왔지만은 상대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은 부담 중량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58.5kg라는 이 부담 중량을 극복을 하냐 못하냐 싸움이지 상대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주.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 코리아를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만큼만 뛰면 와요. 그런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승분전 치료는 8번마 상승 모드 52kg의 이제 핸디캡 중량을 짊어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52kg까지 핸디캡 중량이 내려왔다라는 거, 그만큼 사이즈가 좀 안 된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딱 보니까 뭐냐면은 모든 핸디캡의 기준점이 누구냐면 파워풀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58.5를 딱 주고 나머지 말들의 이제 핸디캡 중량을 이제 책정을 했는데, 자, 기존에 국내산 1군에 있었던 남도트급이나 이런 말들도 54예요. 그러니까 상승 모드의 52kg의 핸디캡 중량이 그렇게 대단히 낮은 중량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남도특급하고 2kg 차이면 승분전 치르는 말이, 그것도 우승으로 승분한 것도 아니고 2등으로 승분한 말이. 근데 상승 모드가 지난 경주 뛰었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풀 코리아가 선행을 딱 가면요, 그들의 상승 모드가 따라붙습니다. 이 두 마리가 뒷심을 갖추고 있어요. 추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뛰는 두 마리, 파워풀 코리아와 상승 모드가 그대로 굳어버릴 가능성, 댕댕으로 굳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8번마 상승 모드를 이어코는 추천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경주 분석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저희 제주경마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 제주경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경마가 이제 5개 경주가 금요일 날은 펼쳐지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경마를 전부 다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 경주라도 좀 자신있게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좀 풀어드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한 경주만 좀 집중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준동 의원과 이제 제가 집중 분석을 한번 좀 들어가 볼 건데, 이준동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5경주예요. 5경주고, 제가 준비한 경주는 이제 5경주 다음에 펼쳐지죠. 7경주를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5경주와 7경주, 이번 금요경마에 2경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이준동 의원이 먼저 가야 되겠는데요. 자, 제주 5경주인데,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제주 경마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정은 끝났습니다. 금요 제주 경마, 토요 제주 경마를 메인을 제가 다 맞췄기 때문에 금정은 끝났고, 또한 이번 경주는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이 됐다가 이번 훈련 때부터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난 10번 백룡 전설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백룡 전설이 초창기에는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다가, 자, 직전과 직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는 완전히 바닥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다가 이제 백룡전설이 이번부터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백룡전설이 너무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한 제가 이거 제주 경마를 훈련 조교 동영상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방송, 인터넷 방송에서 부산과 서울 조교 동영상은 찾기가 쉬운데,
이 제주 동영상, 훈련 동영상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상당히 고전을 했지만은 바로 제가 또 제주 동영상, 훈련 동영상까지 찾으면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백룡 전설은 분명히 변화온 게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백룡 전설을 중심으로 한번 제주 오경주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오경주는 이준동 의원이 이제 백룡 전설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려봤고요. 자, 7경주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7경주가 이게 앞선이 선두권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금문교가, 거리 경험 없는 금문교가 나윤아 선수의 이제 그 특성상 선두권을 무조건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두권을 치고 나가면 뭐 그 옆에 있는 무슨 뭐 천마산성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결국에 이제 1200 거리 경험이 없는 금문교로서는 나가다가 괴롭힘 당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그 페이스를 따라갔단 말들도 모두 다 선두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추임마들이 이제 날라올 만한 그런 경주다라고 보여지는데, 선입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3번마 일경용장입니다. 선입권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전현주 선수가 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주로 추입 싸움에서는 1번마 수정각이 제일 세요. 그리고 일경용장과 수정각에 좀 빈틈을 파고들 말이 누구냐면 이제 고갈산인데, 고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효일 선수라 좀 부담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자신이 마음 먹으면 앞에서도 경주를 뛸 수 있고, 페이스가 좀 빠르면 뒤에서 추입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전천후예요. 주행습성이 워낙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요게 선두권이 금문교 천마산성 내지는 뭐 정랑 여전사 요런 말들이 싸우고 무너지면 이건 뭐 수정각이나 고갈산, 일경용장 안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요 세 마리가 뭔가 작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요번 제주경마 7경주는 제가 안쪽에 있는 세 마리 수정각, 고갈산, 일경용장 1번, 2번, 3번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이제 변수가 있나 없나 그 부분만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고요. 어찌됐건에 선두권 무너지고 날라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요 세 마리 정도 압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주경마는 이렇게 각각 이준동 의원과 제가 한 경륜씩 풀어드렸습니다. 네, 7월 19일 금요일 부산과 제주 투맨쇼는 이제 여기서 마칠 시간이네요. 처음 이제 금요 방송, 저는 다른 방송 찍을 때도 금요 방송을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투맨쇼 시즌 2에서만 처음 찍어보는 건데 어색한데요.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있고, 이제 적응을 끝낸다라면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충분히 이제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오늘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는 여러분 아량 베풀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점점 올라가고 현장 예상을 통해서 부산과 제주도 역시 투맨쇼 이혁호와 이준동이 최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